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트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예정이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시면 꽤 괜찮은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요 위에 완성차 질주의 부품사도 실적 홈런. 자, 제목을 보시면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성차,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자동차가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요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회사가 잘 나가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딴들, 요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따라서 잘 나간다. 요렇게 먼저 볼 수 있겠죠. 자, 기사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자동차 부품 실적인데 2020년 상반기와 2023년 상반기를 비교해 봤을 때 아주 많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36조에서 43조, 영업이익은 9,700억에서 1조 9,800억. 매출이 늘어난 것보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게 훨씬 많죠.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더 올라간다. 자, 내용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셋시를 만드는 중견기업 화신, 벌써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종목이 하나 나왔네요. 이 화신은 올해 상반기 매출 9,230억 원, 영업이익 554억 원을 올렸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23.5%, 영업이익은 67.3%나 증가했다. 두 지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 자, 역대 최대 규모 나왔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67% 증가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일단 뭐다? 뭔진 모르겠지만 화신이라는 회사가 좋은 회사구나. 자, 첫 번째. 그리고 핵심 고객사인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시장에서 셋시를 비롯한 자동차 부품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이 덕에 화신의 현대차 그룹 내 셋시 점유율은 56%에 달하고, 이렇다 보니까 영업이익, 매출, 그리고 당연히 주가도 많이 올랐다는 뜻입니다. 자, 우선은 이렇고, 자, 두 번째. 국내 완성차 대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면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특수를 노리고 있다. 23일 중소기업 중앙회 산하 자동차 산업 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증시에 상장된 자동차 부품 업체 85곳에 매출은 43조 4,163억 원, 전년 동기 대비 18.9%나 증가를 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3.4%나 증가했다. 자, 요 현대 기아차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부품단들 얘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갔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03%, 말 그대로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자, 영업이익률은 4.6%로 1년 전 대비 1.9포인트 늘어났다. 이건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모두 이 조합이 2018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최대 규모다. 그만큼 자동차 산업이 현재 좋다는 거죠. 자동차용 스마트키 시스템과 통합 전자 제어 장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모베이스 전자. 자, 종목이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 모베이스 전자는 2023년 연간 실적 눈높이 상향을 검토 중이다. 완성차 시장이 호황을 보인 덕에 부품 수요가 늘면서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6.4% 불어난 114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 또한
10.9% 증가한 4,676억 원으로 집계했다. 반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고치다. 자, 이 모베이스 전자는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86.8%나 증가를 했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봐봅시다. 맨 끝에 그리고 어떤 종목이 어떻게 괜찮은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다 읽어드리는 거는 전체적으로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기사를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김상영 모베이스 전자 대표는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데 이어 올해도 분위기가 좋다. 작년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자, 또 종목이 나옵니다. 대구에 있는 SL은 상반기 매출 2조 4,651억 원, 영업이익 2,379억 원을 기록했다. 이 회사 또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2.4%, 영업이익은 99.4%, 약 100%죠. 2배가 증가를 한 겁니다. 두 지표 모두 반기 기준으로 창사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핵심 고객인 현대차, 자꾸 현대차가 나오죠. 바로 이 현대차가 많이 팔리고 지금 글로벌적으로 꽤나 성적이 좋다는 뜻입니다. 이 현대차의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헤드램프와 리어램프 수요가 급증한 게 원동력이다. 램프는 SL 전체 매출의 81%를 차지를 한다. SL 관계자는 현대차의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올라갈수록 대기업이 성장함에 있어서 그 밑에 있는 부품사들도 성장을 한다. 이러한 낙수 효과, 말 그대로 윗물이 떨어지는 것. 이러한 낙수 효과가 앞으로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인포테인먼트 전문기업 보트렉스 또 종목이 하나 나왔습니다. 보트렉스 또한 창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상반기 매출은 2,970억, 전년 동기 대비 20.5%나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199억 원에서 328억, 64.8%나 뛰었다. 주요 부품업체의 약신은 현대차를 비롯한 완성차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선전한 게 핵심 요인이다. 상반기 자동차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6.6% 급증한 357억 달러, 역대 최고를 갱신을 했다. 자, 이제 거의 다 와갑니다. 종전 최고 수준인 2014년 상반기에 252억 달러를 100억 달러 이상 웃돌았다. 자동차 부품 품목까지 합산하면 수출액은 473억 달러로 늘어난다. 하반기에도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실적 개선세가 지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 여기서는 올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이 407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자동차 생산량이 400만 대를 넘어서는 건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상반기 국내 자동차 생산 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5% 증가한 220만 대였다. 참고로 이 기사는 이분들이 써주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전부 다 읽어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자, 첫 번째, 우리 국내 완성차 기업,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차, 얘들이 지금 잘 팔고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얘들한테 납품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냥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기사에서 봤죠. 회사가 애초에 말이 안 되냐? 회사가
설립된 이후 지금 최고 매출을 찍고 있고 더 중요한 건 매출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도 올라가겠죠. 왜? 매출이 최고고 영업이익도 최고니까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러한 추세가 지금 요 1년 만에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몇 년은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첫 번째, 완성차를 산다. 현대차를 사든 기아차를 사든. 그런데 똑같은 돈을 투자했을 때 얘들 투자하는 것보다 이 밑에 있는 얘들한테 납품하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하면은 물론 당연히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겠죠. 그럼 얘들이 주가가 몇 배나 더 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차가 주가가 2배가 뛰었다. 그럼 얘들은 3배, 4배가 뜁니다. 원래 그래요. 왜? 얘들은 주식이 무겁고 얘들은 주식이 가벼우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현대기아차가 주식이 안정화되고 앞으로 올라갈 기미가 보인다면 당연히 이 밑에 있는 부품사를 사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품사? 이 부품사가 엄청 많거든요. 상장되어 있는 것도. 그 중에서 오늘 본 거 종목이 4개 나왔죠. 이 종목들을 그냥 사면 된다는 겁니다. 주식은 이렇게 하면은 자, 매출이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주가는 안정화되고 바닥을 찍었다. 그러면 뭡니까? 주가가 앞으로 올라갈 일이 더 많죠. 그러면 그러니까 내 현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 수익도 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요즘에 테마주들이 많이 떠서 요 테마로 하루에 10%, 20%, 뭐 30%도 먹는다 치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10%, 20%, 30%내 돈도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 이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적어도 내 돈은 지키면서 수익률은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자, 자동차 세시를 만드는 화신. 물론 화신입니다. 그 회사 이름이 화신이에요. 요 화신은 지금 그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여기 모베이스 전자. 얘는 자동차 스마트키 시스템과 통합 전자 제어 장치. 이것 또한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SL. SL은 자동차에 들어가는 램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SL 또한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트렉스. 모트렉스는 보면은 보자. 인포테인먼트 만드는 회사네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 화신과 모베이스 전자, SL, 모트렉스. 지금 이 기사만 보더라도 이 4가지 종목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또한 역대 최대를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현대 기아차가 지금 주가가 안 좋거든요. 얘들이 주가가 밑으로 내려와서 안정화된다고 했을 때 이때 현대 기아차를 사는 게 아니고 요 4종목 중에 골라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얘들이 들고 일어날 때 얘들은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주가가 안 좋은데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치를 뚫고 있는데 얘들이 올라간다? 그럼 얘들은 훨씬 더 손쉽게 올라갈 수 있죠. 이렇게 아주 쉽게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단 하나. 시간을 가지고 여유있게 투자하시면은 충분히 내 자산을 지키면서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기사는 이렇게 받고 한번 우리 차트하고 재무제표를 보면서 이 종목들에 한번
돼서 지켜볼까요? 자, 먼저 화신. 아니다, 현대차부터 봅시다. 얘들이 중점이니까. 자, 현대차 지금 차트 보시면은 안 좋죠? 쌍봉 찍고 내려오고 이평선 다 깨고 역배열됐고, 여기서 그나마 이 이평선 지켜주면서 지금 쌍바닥 찍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차트가 안 좋아 보입니다. 왜? 이때 찍을 때 밑에 보셔야죠.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내 얼굴을 이쪽으로 옮기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현대차 차트가 안 좋은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본다? 차트를 크게 늘려서 본다. 이래야지 우리가 크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얘들이 이 정도 금액 혹은 여기서 주가가 안정화되어진다고 치면은 이때 주가를 찾아보는 겁니다. 얼마? 자, 크게 봅시다. 우선 17만 8천 원 정도? 그럼 18만 원 정도죠. 18만 원 1차, 17만 원 2차, 15만 원. 자, 18만 원, 17만 원, 15만 원. 이 이상은 잘 깰 것 같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18만 원과 17만 원과 15만 원에서 현대차가 더 이상 주가가 내리지 않고 여기서 지지를 해주면서 옆에 횡보를 한다. 그리고 전체적인 미국 다우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돌아서 올려줄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때 현대차가 이럴 때 조금 전에 저희가 본 이 주식들을 매수를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지금 현대차 주가가 이러한 모양입니다. 화신 봅시다. 화신은 이러한 모양이에요. 자, 모트렉스 이러한 모양이고, SL 이 모양, 모베이스 이 모양입니다. 어때요? 비교가 됩니까? 현대차가 이렇게 올라가 줄 때, 그리고 이렇게 뺄 때, 얘들 또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라가 줄 때 올라가주고, 뺄 때 빼고. 근데 얘들이 오른 거는 현대차보다 작으니까, 테마만 있으면 떠주니까. 그래서 제가 현대차보다 이런 그 밑에 있는 얘들을 사라고 하는 겁니다. 수익을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은 크게 먹고 안정적으로 재산은 지킬 수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보느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한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자, 보세요. 현대차가 바닥일 때 2020년 3월 달에 바닥일 때 6만 5천원에서 28만 9천원까지 갔죠. 지금은 18만 5천원인데, 자, 대충 6만 5천원에서 28만원 갔으면 한 대충 4배 정도 갔다고 칩시다. 지금은 3배 정도죠. 18만 5천원이니까. 자, 최고 많이 올랐을 때 4배, 지금은 3배 정도다. 모베이스 전자 봅시다. 680원에서 대충 3,500원, 3,800원 정도까지 올라갔네요. 자, 그러면 몇 배냐? 16, 75, 5.5배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주가는 2,600원이니까 한 4배 정도. 현대차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5.5배, 4배. 모베이스 전자. 자, 그 다음에 SL. 7,200원짜리가 42,400원까지 갔다가 33,500원이다. 자, 42,000원이면 한 6배 정도 최고로 올랐고, 현재 기준 한 4.7배 정도입니다. 얘는 보니까 현대차보다는 오를 때는 더 오르네 라고 볼 수 있죠. SL입니다. 자, 모트렉스 3,226원, 최고로 많이 오른 건 25,900원, 현재 16,300원입니다.
자, 최고가 기준 보면 7, 8, 대충 8배. 지금 기준으로는 5배 정도. 얘는 확실하게 현대차보다 주가가 많이 올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 모트렉스. 자, 화신. 얘 최저가 1370원, 최고가 22,700원, 현재 12,800원. 자, 봅시다. 얘 최고가 기준. 얘는 10배가 넘네요. 한 15배 되나? 대충 22,700원. 이 하도 커서 계산도 안 되네요. 22,700원에 1370원. 16배, 16.5배. 16.5배. 현재는 12,810원. 나누기 1370. 대충 9.5배. 현재 주가 기준 9.5배. 그리고 최고가 찍었을 때 밑에를 쭉 보니까 거래량은 좀 늘어났다. 자, 화신은 확실하게 현대차보다 주가가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내리면 더 많이 빠진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감이 오십니까? 이 정도면? 일단 현재 기준, 현대차 기준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르고 많이 빼는 건 뭐다? 화신이다. 그러면 자, 그때 돼봐야 알겠지만 일단 내 머릿속에 넣어두는 겁니다. 총 4종목 중에 일단 현대차가 주가가 안정화됐을 때 내가 들어간다고 하면 어떤 종목을 들어가야 된다? 화신을 들어가야 된다. 왜? 실질적으로 주가가 보여주니까. 물론 얘가 여기서 꼭지를 치고 물량 다 털고 나왔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그래서 기사로 종목이나 아니면 세계 매크로 경제를 알아내고 이렇게 기업 하나하나 분석을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안정화되었을 때 미리 내 머릿속 혹은 뭐 엑셀로 정리를 하든 노트에 정리를 하든 종목들을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정리를 해 놓고 그 기회가 됐을 때 바로 그 종목을 사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얘들 종목을 봤을 때 보시면은 주가를 차트 좀 크게 해서 보시면 자, 유동주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500만 주. 유동주가 약 50% 되네요. 유동주 1500만 주. 얘 최고가 찍었을 때 몇만 주야? 300만 주. 올릴 때 1000,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100만 주. 300만 주. 자, 유동주가 1500만 주입니다. 총 3400만 주 중에서 얘가 22,700원 찍었을 때 300만 주가 나왔어요. 얘 들어 올릴 때 2100만 주, 1000만 주가 나왔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다? 이 고가에서 엄청난 많은 거래가 터지지 않았다. 요 말은 한 번 더 이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지금 300만 주가 터졌는데 300만 주가 아니고 3000만 주가 터졌다. 여기서 이러면은 반대로 화신은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왜? 먹고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다시 22,000원까지 올라가려면 이것보다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보통 90% 이상 이거는 발생하지가 않아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고점에서 엄청난 큰 물량이 나왔다면 당연히 이 종목은 제껴야 되는 건데 지금 고점에서 슬금슬금 내려왔는데 그때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 관심 종목에 두고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얘는 언제 사는 게 맞겠냐?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꼭 화신만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화신, 모트렉스, SL, 모베이스 전자 다 괜찮아요. 자, 현대차를 기준으로 봅시다. 현대차. 자, 크게 해서 봤을 때 얘 보니까 엄청 쌀 때는 10만원이고 비쌀 때는 한 27만원 왔다 갔다 거리네요. 자, 제가 현대차를 본다면은 물론 조금 뭐 한 18만원에서 지지해 줄 것 같기도 하고 17만원 정도도 지지해 줄 것 같긴 하지만 저 같으면은 16만원에서 15만원 언저리를 봅니다. 저 같으면 16만원에서 15만원 이 언저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옆으로 간다. 거래량 안 터지면서 밑으로 빠지지도 않고 위로 올리지도 않는다. 그러면 이때부터 이 종목들을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들은 얼마가 될 것 같냐? 다 다르겠죠. 하지만 그냥 차트 보면서 얘기해요. 그냥 간단하게. 이때 언제야? 2023년 초? 하시는 2023년 초? 그럼 7,500원이네. 아, 그러면 내가 이 기업 분석을 어렵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얘들은 현대차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현대차의 기준으로 맞춰보자. 그러면 얘는 대충 7,500원 언저리에서 주가가 밑으로 더 안 빠지면은 이때부터 사 모아 가는 겁니다. 이때 뭐 7,500원에 전부 다 한 방에 다 사라는 뜻이 아니고 이때부터 사 모아 가는 겁니다. 얘들이 갔다고 해서 바로 빵 튀어 오를 것 같진 않거든요. 왜? 현대차 자체가 그리고 자동차 업종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얘들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올라갑니다. 얘들 보세요. 지금 이때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시르고 올라갔습니다. 내려와도 마찬가지예요. 내려와도 그 정도 기간은 시르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안정적으로 내 돈을 지키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종목들은 단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계속 복리로 투자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테마주 따라가는 것보다 한 몇 년 더 지나면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테마주 뭐 따라 하는 것도 좋은데 뭐 주식 해갖고 수익 나면 당연히 좋죠. 과연 얼마나 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초고수 아닌 다음에. 그리고 이 테마주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5억이 있다. 5억도 맞나? 한 1억이 있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저번에 뉴스 보니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라 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그런데 계산하기 좋게 그냥 1억이라 칩시다. 내가 주식에 할 수 있는 모든 돈이. 그러면 이 테마주에 여러분이 이 1억을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어요. 해봤자 한 1,000만 원 넣습니다. 많이 넣으면 3천만 원. 진짜 내 주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1억 넣었다가 다 날라가는 거고. 자, 그럼 테마주 말고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라 칩시다. 이 에코프로에 내가 들고 있는 이 1억을 다 넣을 수 있습니까? 다 넣을 수 있겠죠. 왜? 에코프로는 주도주고 지금 유튜브든 방송이든 이거 다 좋다고 하니까 2차전지 주니까 다 넣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얘는 지금 주가가 비싸잖아요. 얘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지만 주가가 비싸지 않습니까? 이 주가 비싼 주가에 내 돈을 다 때려 넣는다? 이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내가 주식을 잘해서 이 에코풀에 대해서 분석도 잘하고 그리고 믿음과 신용이 있고 그리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혹시나 뭐가 잘못되었을 때 손절매를 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 잘하는 사람. 두 번째, 그냥 뭣도 모르고 주식하는 사람. 이 에코프로가 지금 주가가 비싼지 싼지 그것도 몰라. 에코프로가 그냥 좋다니까 에이씨 이때 사자 하고 샀다가 정말 운 좋으면 수익을 먹고 나오는 거고 그럼 땡큐하고 나오겠죠. 운이 나쁘면 그럼 손해를 보고 나오겠죠.
아니면 그냥 물려있거나.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주식을 못하는데 비싼 주식을 사갖고 더 비싸게 판다? 내가 주식을 모르는데? 그래서 보통 물리는 거예요, 주식에. 그래서 보통 물리는 거고, 그렇게 비싸게 사다 보니까 주가가 내려갔다가 다시 내 그 수익이 마이너스가 없어질 때, 0쯤 될 때, 혹은 약간 플러스 났을 때, 그때 어이쿠 땡큐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나마 본전이라도 건지면 다행이지, 비싸게 산 주식이 다시 그 주가만큼 안 올라갈 때, 그래서 항상 손절을 치든 아니면 손해를 보고 나오는 거거든요. 10번 해가지고 한 번 정도 수익을 먹고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10번 해갖고 뭐 5번, 6번, 7번은 무조건 필패를 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실패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식에 내 돈이 묶이거나 손해를 보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떠나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비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라고 하지 마라. 이건 지금 주가를 말하는 겁니다. 뭐 주식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에코프로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지만 주가는 현재 비싸다고 봐요. 이렇게 주가를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하면은 7번, 8번은 실패를 맛보고 한두 번은 성공을 봅니다. 그러면 결국 내 계좌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가가 쌀 때 사가지고 뭐 적정 가치, 주가가 기업의 적정 가치 또는 비쌀 때 팔면은 이거는 100%뭐 주식의 100%라는 건 없지만 어쨌든 성공 확률이 높은 겁니다. 10번 해가지고 이길 확률이 7번, 8번이고 질 확률이 한두 번이에요. 질 확률도 이것도 시간 지나면 결국 올라요. 왜? 주가는 적정 가치에 찾아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주가가, 이 기업이 상패가 될지 안 될지 확인하는 관계. 두 번째, 앞으로도 성장을 할지 안 할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주가가 싼지 비싼지는 차트를 보면서 혹은 뭐 다른 거 계산식을 해갖고 계산을 해도 되고 어쨌든 주가가 싼지 싼지 비싼지는 공부를 하면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기업의 가치보다 싼지 비싼지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자, 화신. 지금 이거 화신 그냥 간단하게 봅시다. 1370원짜리가 22,700원 같습니다. 1370원 싸죠? 22,700원 그냥 비싸잖아요. 자, 그러면 16,000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비싸죠? 12,000원 비싸죠? 자, 이게 8,000원 왔다. 그러면 뭐라 얘기할 것 같아요? 뭐라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뭐 한 적정하다. 왜? 1370원이 22,700원 갔다가 16,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8,000원 왔다. 간단하게 지금 이만큼 움직였잖아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잖아요. 8,000원. 차트로 보면. 그럼 8,000원은 적당하다. 자, 그러면 1370원짜리가 22,700원 갔다가 2만원 갔다가 16,000원 갔다가 12,000원 갔다가 8,000원. 8,000원이면 제가 적정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가 6,000원 왔다.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느낌이 좀 싼 것 같다라는 느낌 들죠? 4,000원 왔다. 느낌 어때요? 싸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면서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뭐 좀 더 여기서 계산을 해야 되고 뭐 포를 대비해가지고 뭘 해야 되고 안 할 거잖아요. 가이크 줘봤자. 저도 매번 그렇게는 안 합니다. 크게 진짜 3, 4년 투자를 해야 된다. 내 목돈을 가지고.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하지만 그것도 힘들거든요. 사실은 엑셀 딱 누르면 되게끔 저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어쨌든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자, 그러니까 그냥 차트를 보고 얘기하는 차트도 필요 없어. 금액만 봐도 22,700원 비싸다. 2만원 비싸다. 16,000원 비싸다. 12,000원 비싸다. 8,000원 되면은 어떠한 사람은 싸다 할 것 같기도 하고 비싸다 할 것 같기도 하고 적정하다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이 주가 6,000원이다 하면
10명 중 그래도 한 반 이상은 싸다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게 4,000원이다. 그러면 10명 중 한 8, 9명은 싸다라고 하지 않을까요? 이 종목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적정하다고 했던 이 8,000원부터 그냥 모아가는 겁니다. 8,000원, 뭐 6,000원, 4,000원, 뭐 여기까지 주식이 올지는 안 올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모아갔다. 그런데 이 화신은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현대차가 올라가면 이 화신은 현대차보다 훨씬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걸 저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얘들이 앞으로 그러면 성장성이 있나 없나, 상장 폐지를 할 것 같냐 안 하냐 이렇게 봤을 때 현대차에 많은 걸 납품하고 있고 지금 사상 최고 매출과 영업이익을 찍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성장을 하겠죠. 상패 말이 필요 없죠. 영업이익이든 매출이든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있는데,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이제 걱정을 안 해도 돼. 그럼 뭐만 걱정을 한다? 주가가 쌀 때 사는 것만 고민을 하는 겁니다. 주가가 쌀 때 모아가자. 그것만 해놓으면 얘들이 12,000원을 가든 16,000원을 가든 20,000원을 가든 어쨌든 수익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다. 왜? 현대 기아차가 매출이 쭉 올라가는 건 정해졌고 성장은 정해졌으니까. 그리고 이 고가 때 여기서 이제 기술적 분석이 조금 들어가는 겁니다. 얘가 고가 찍었을 때 7월 6일 날 밑에 쳐다보니까 거래량이 안 터졌다. 그러면 뭐다? 한 번 더 이까지는 올라가 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맨 처음 매크로로 봤죠. 그 다음에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기업에서 우량주, 현대기아차를 봤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품 회사들을 봤습니다. 그 밑에 많은 부품 회사들 중에 거기서도 수익을 내고 역대 최고 기록을 내고 있는 회사 4종목을 봤죠. 이 4종목 중에 이제 한 개씩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땐 화신이 괜찮아서 화신을 말씀드린 거고, 뭐 여러분들이 4종목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사실은 이러한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한다면은 이 4개 종목 중에 아무거나 매수를 해도 돼요. 현대차가 주가가 다 내려와서 안정화하고 있을 때. 이 4종목 아무거나 사도 됩니다. 왜? 이 4종목 전부 다 현대차에 납품을 하고 있고 성장성이 뚜렷하고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최고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쌀 때 사면은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 안정적이잖아요, 정말. 근데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이러한 기법,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지금 소금이 사재기 한다더라. 소금 우르르 달려가고. 원전 한대. 원전 우르르 달려가고. 일본에서 뭐, 원전 오염수를 푸니까 수산물 쪽이 올라가더라. 수산물 달려들고. 초전도체 뜨니까 초전도체로 가고. 맥신 뜨니까, 여러분, 맥심 아닙니다. 남자분들. 맥신이라는 게 있어요. 맥신 테마주 뜨니까 맥신 테마주를 우르르 올라가고. 그렇게 가갖고 정말 큰 돈을 많이 버셨습니까? 못 벌었을 겁니다. 오히려 물려있거나 손해를 보거나 벌어도 조금 벌거나 했을 겁니다. 왜? 애초에 내가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고 자신이 없으니까 큰 돈을 못 들어갈 뿐더러 들어간다 하더라도 겁이 나기 때문에 약간만 올라가도 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심리가.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꾸준히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고 회사가 안정적이다. 상폐 당할 일이 없다. 이러한 것만 딱 기본으로 알아놔도 이 종목이 꼭 화신 말고 화신뿐만이 아니고 이러한 종목들, 이 종목들이 쌀 때 사놓는다? 이러면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꼭 테마주 아니어도 돼요. 얘 보세요. 지금 1370원에서 22,000원. 아까 몇 배였습니까? 16배였나? 얘들도 많이 뜨잖아요. 16배 꼭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SL 봅시다.
7,200원에서 42,000원. 얘만 해도 지금 6배, 대충 6배 되잖아요. 장기로 내 목돈을 가지고 이렇게 불리는 게 훨씬 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00만원 투자해갖고 열심히 단타 때리는 것보다, 단타해갖고 뭐 하루에 10만원, 20만원, 뭐 30만원, 이런 거 버는 것보다 내 돈, 내가 모아놓은, 물론 목돈은 있어야겠죠. 목돈 투자해갖고 10억, 12억, 혹은 3억, 4억, 이렇게 버는 게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고, 이게 진짜 주식 투자입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해갖고 크게 되는 사람이 많지, 정말 테마주 따라다니면서 혹은 단타하면서 부자 된 사람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못해요. 보통은 100명이면 한두 명 나올까 말까입니다. 저희 같은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여러분들도 그건 못한다 애초에 단정 지으시고 안정적으로 나가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그렇기 위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방송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정말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안타까워서.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냥 기업 분석, 이 기업 분석하면서 기업 현황 말씀드리고, 그리고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 제가 자꾸 신문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뭐 제가 공지 갖고 왔고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 공지 들고 얘기를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렵진 않은 건데, 뭐 제가 맨날 하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걸 복잡하고 어렵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요즘에는 경제신문을 가지고 많이 들고 오는데, 제가 보기엔 뭐 공지를 가지고 얘기 드리면 좀 더 수치적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고, 신문을 가지고 얘기하면 좀 더 폭넓게 거시적으로 매크로 관점에서 뭐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일반 대중이 알기 쉬운 거는 이 신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납득이 됐으면 좋겠고. 어차피 주식을 한 번 한 사람은 손대기 어렵거든요. 손대기 어려운 거 인지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식을 할지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정말 내가 단타나 테마주 따라가서 이때까지 안 됐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안 됐으니까. 꼭 뭐 저의 방법대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 방법이 안 됐으니까 다른 방법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주식을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본전도 당연히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많은 주식 투자 방법 중에 이러한 것도 있다라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예를 들어서 아까 매크로 관점을 봤죠. 신문이든 뭐 경제든 어쨌든 매크로 관점을 보고 산업을 읽은 다음에 이 산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 그리고 이 기업에서도 이왕이면 안정적이지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거, 얘들을 차근차근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트 분석, 기술적 분석으로 좀 더 분석을 해 나가고, 여기서 무조건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재무제표는 꼭 보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SL이고 2018년 그 재무제표 매출을 보시면 1조 5천억에, 매출 1조 5천억에 영업이익이 46억, 22년도 기준 매출 4조 1천억에 영업이익이 1979억입니다. 이렇게만 봐도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는 회사고 망하지 않겠구나. 얘는 이렇게 성장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주식이 쌀 때마다 사 모으면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간단하게. 자, 다른 거 한번 봅시다. 화신. 제가 차트적으로 얘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린 부분인데, 보시면 얘는 2018년도에 1조 찍었고, 근데 보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00억이네? 근데
다음 해에 19억이고 다시 그 다음 해에 마이너스 100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고만고만해요. 21년도에 1조 2천억에 영업이익이 240억. 이때까지도 마아마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22년도에 보니까 매출이 1조 6천억에 영업이익이 874억. 지금까지와는 뭔가 다르죠. 다른 흐름이 보이죠. 자,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난다면 이 회사는 앞으로도 상장을 꾸준히 하겠구나. 그러면 뭐 한다? 주가가 쌀 때마다 사 모으면 되겠구나. 주가가 비싸면 매도를 해야지 주가가 비쌀 때는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화신 그렇고. 자, 그러면 SL 화신 다 오케이죠. 자, 모트렉스 봅시다. 모트렉스 2018년도에 매출이 210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억입니다. 자, 2019년도에 매출이 3000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6억. 별로죠.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년도에 매출이 3,500억, 영업이익이 106억. 마아마 쏘쏘합니다. 쏘쏘. 보통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 다음 해보니까 매출 4,300억, 영업이익이 353억.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좋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왜?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늘어났다. 22년도 5,600억에 영업이익 580억. 오케이. 더 이상 볼 필요도 없다. 땡큐. 이 회사 뭔지 모르겠지만 잘 나가는구나. 그러면 여전히 이런 애들도 주가가 쌀 때 산다. 모아간다. 모아가는데 얘들만 보면은 안 되니까 얘들 뭐하는 회사야 봤을 때 현대차 납품하는 회사네? 그게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 그러면 얘 주가에 따라가지 말고 이 납품하고 있는 원청업체, 예를 들어서 현대차면 이 현대차 주가에서 이 현대차 주가가 저평가되거나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때 이때 이러한 종목들을 사는 겁니다. 얘를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실질적으로 매출을 내고 있는 상위 기업을 보고 따라 사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왜? 이러한 작은 기업들은 뒤에서 이 기업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지만 뒤에서 셀렉티브히 움직일 수 있으니까 무조건 이 종목에 대한 걸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이 종목의 상위 위에 있는 회사, 그 위에 있는 회사를 기준으로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모트렉스도 좋다. 자, 그럼 모트렉스, 화신, SL 다 좋네? 모베이스 전자 한번 보자. 모베이스 전자. 딱 보니까 2018년도에 7,100억, 영업이익 17억. 그 다음 해에 7,700억, 영업이익 109억. 오, 좋네? 근데 다음 해 보니까 7,300억에 마이너스 14억. 뭐야? 갑자기 왜 마이너스야? 쏘. 보통이네. 다음 해에 7,600억에 영업이익 155억. 뭐 괜찮아질라 하네? 그 다음 해 보니까 매출이 9,200억에 영업이익이 439억. 오케이. 더 이상 볼 거 없네. 얘 앞으로 잘 나가겠다. 마찬가지로 얘도 주가가 쌀 때 산다. 어떻게? 위에 단에 있는 회사 주가를 보고 얘들이 안정적일 때, 절대 얘들이 주가가 위에 있을 때 얘가 주가가 밑에 있다면 이 매출 괜찮으니까 사자. 이럴 때는 절대 사면 안 돼요. 얘들도 주가가 밑에 내려가 있고 얘들도 주가가 밑에 내려갔을 때 행보를 하고 안정적일 때 사는 겁니다. 얘들이 주가가 올라갔고 얘들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는 이때 안정적이다고 사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제가 계속 현대차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얘 또한 현대차에 납품하고 있는 게 대다수니까. 명심하세요. 그 생태계 이해 못했다가 정말 깨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왜? 얘들은 밑에 단에 있는 작은 회사들이니까. 무조건 위에 단에 있는 큰 회사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오늘 있는 이 네 종목, 뭐야, 세고 글로벌이 왜 나와? 오늘 있는 이 네 종목, 모베이스 전자, 모트렉스, 화실, SL. 이 네 종목을 투자할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현대차를 기준으로 매매를 한다. 현대차 주가가 높을 때 절대 매매하지 않는다. 현대차 주가가 밑에 낮아 있을 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받치고 있을 때. 그런데 그때 이 네 종목 주가들이 얘들도 내려와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받치고 있을 때 이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분할 매수. 적어도 3번에 나와서 사야 됩니다. 적어도 2번에 나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말도 안 되고. 왜? 얘들이 밑에 받치고 있다 또 깨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이때도 주가가 저평가라 생각했으니까 내가 3번에 나와서 산다. 이때 사놓고 주가가 또 깼다.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안정을 찾겠죠. 그럼 이때 사는 겁니다. 또 깼다. 이때 사는 겁니다. 그럼 평균 단가가 이거겠죠? 얘는 기다리면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목돈을 가지고 복리로 굴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주식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주식시장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 수 있어요. 경험담입니다, 경험담. 절대 단타나 테마주,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겠지만, 10명 중에, 아니, 100명 중에 1명 될까 말까 하니까, 꼭 그런 거에 진짜 욕심 안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기준으로 밑에 있는 그 밑에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하면 될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종목 중에서 괜찮은 종목, 앞으로도 상패 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기업들, 총 4종목을 말씀드렸어요. 한번 이 종목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분석해가지고 괜찮은 종목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종목들은 그래도 다들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을 종목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은 이 종목들을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